마무리 특강으로 총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한 8시간 정도 걸쳐서 가로를 쭉 메꿔가면서 한번 내가 뭐가 아직 암기가 안 돼 있는가 하고 생각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1번에 원자는 뭐를 원자 번호로 사용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탄소 같으면 6, 12 그러면 이걸 원자 번호라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수라고 얘기했는가? 양성자수 또는 중성원자의 전자수. 이것을 원자 번호로 하고 이거는 무슨 수가 되는가? 질량수. 질량수는 뭐하고 뭘 합해놓은 건가? 그러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질량수라고 한다. 그래서 원자는 양성자수를 원자 번호로 사용해서 원자의 질량은 뭐하고 뭘 합해놓은 건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죠. 그다음에 2번은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은 무극성 분자의 예로는 무극성이라는 말은 서로 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같은 원소야 다른 원소야? 같은 원소로 돼 있을 때는 서로 극성이 없는 거죠. 똑같은 원소니까 극성이 없는 거지. 다른 원소는 다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팔씨름하면 우승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아무리 약한 사람끼리라도.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하는 무극성 분자의 예로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대표적인 게 H2나 O2, H2, O2 이런 것들은 같은 원소로 된 것은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H2나 O2가 있으며 극성 공유결합하는 것,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분자는 다 극성 공유결합이죠. 다른 분자끼리는 극성인데 극성이 상쇄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무극성 분자, 극성 공유결합에 이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극성 공유결합에 무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라면 분자가 극성이 상쇄되는 거죠. 그럼 극성이 상쇄되는 건 CH4나 CH4 메테인이나 또는 뭐가 있는가 하면 CO가 있죠. CO2 이런 것들은 극성이 서로 상쇄된다. 극성이 상쇄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지만 어차피 얘랑은 서로 다른 원소니까 극성이에요. 얘랑도 서로 다른 원소니까 극성인데 극성이 서로 양쪽에 상쇄되고 극성이 상쇄되기 때문에 무슨 성 분자라고 하는가? 무극성 분자라고 한다.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에 극성 분자 그러면 극성 분자 같으면 대표적인 게 물이죠. 그래서 전자를 끌려는 힘이 산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이쪽이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건 극성 분자라고 한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과 극성 분자.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하는 무극성 분자는 예로는 H2O2가 있으며 극성 공유결합하는 무극성 분자는 CH4 메테인이나 CO2가 있고 극성 공유결합하는 극성 분자의 예로는 대표적인 것이 H2O 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번엔 C와 O 극성 공유결합을 가진 이산화탄소는 분자의 기하 구조가 직선형이고 또 중심 원자인 탄소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C와 O는 극성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라고 얘기하는가? 제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C와 O의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상쇄돼서 이산화탄소와의 쌍극자 모멘트는 제로, 0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4번은 pH 1 차이는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H 2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pH 2다 그러면 따로 따질 것 없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승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pH 3이다 그러면 pH 3이다라고 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3승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pH 1 차이는 10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죠. 10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pH 1 차이는 수소이온도 10배 차이 난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나왔던 거죠. pH 2는 3보다 수소이온이 몇 배 뭐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가 3보다 10배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100분의 1, 전분의 1이니까 10배 크다. 이것을 pH. 그래서 pH 1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10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라고 하고 5번은 알코올의 주거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작용기는 뭐가 되는가? 수산기 또는 하이드록시기 OH죠.
수산기, 하이드록시기 또는 OH. 6번의 케톤과 알데하이드의 작용기는 무슨 기가 되는가? 카보닐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카보닐기. 그래서 케톤은 카보닐기가 탄소 골격 어디에 있을 때? 내에 있을 땐 케톤이고 탄소 골격 끝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알데하이드. 그래서 케톤은 내, 알데하이드는 끝. 7번하고 8번이 7번은 유기산이고 8번은 유기염기죠. 그래서 유기산, 유기염기. 7번은 카복시산을 형성하는 작용기는 무슨 기가 되는가? 카복시기, COOH. 그러면 카복시기는 카복시기산을 가지고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COOH, 카복시기. 그러면 COOH이고 뭘로 작용하는가? 그러면 이게 뭘 내놓기가 쉬워요. 그렇죠. 요거를 이 용액 속에 뭘 내놓을 수 있는가?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죠. 수소이온을 내놓았으니까 플러스를 내놨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로 되면서 이건 무슨 성을 나타나게 되는가? 네, 산성을 나타내며 마이너스 음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소이온을 내놨으니까 주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놈이 수소이온을 내놨기 때문에 주변을 산성. 그래서 이 카복시기는 유기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카복시기를 형성하는 카복시산을 형성하는 작용기는 카복시기이고 뭘로 작용하는가? 유기산으로 작용을 하고 유기산 왜 그런가? 그러면 COOH에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무슨 성을 띠는가? 산성. 수소이온을 내놨으니까 산성을 띠면서 플러스를 내놨으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전하가 되는가? 음전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놨으니까 주변은 산성으로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은 플러스를 뺏겼으니까 플러스를 줬으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유기산이라고 얘기하고 8번은 아미노기를 갖는 화합물 NH2죠. 아미노기를 갖는 화합물은 이건 마이너스가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뭘 걷어들일 수 있는가? 수소이온을 걷어들일 수 있죠. 그래서 NH 뭘로 되는가? 3로 되면서 NH3로 되면서 수소이온을 걷어들였으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거두어들였으니까 NH3로 되면서 플러스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그럼 수소이온을 걷어들였으니까 이게 없어졌잖아. 그러면 무슨 성으로 나타내는가? 염기성으로 나타나면서 자기 자신은 무슨 전하를 띠는가? 양전하를 띈다. 안 헷갈리죠? 수소이온을 내놨으면 플러스를 내놨으니까 자기는 마이너스고 주변은 산성. 수소이온을 걷어들였으니까 자기는 플러스, 주변은 염기성. 네, 그래서 8번은 아미노기를 갖는 화합물은 아민이라고 하며 아미노기 NH2는 뭘로 작용하는가? 유기염기. 왜 유기염기인가? 수소이온을 걷어들였으니까. 그래서 유기염기로 작용하며 수용에서 수소이온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염기성이고 이온화되면 무슨 전화가 되는가? 염기성이니까 양전화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산성은 음전화, 염기성은 양전화.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도 그렇잖아요. 아미노산도 음전화, 산성, 양전화, 염기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놨으니까 음전화, 산성, 걷어들였으니까 양전화, 염기성이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유기산으로 작용한다. 요거는 유기염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기산, 유기염기. 그다음 9번은 두 개의 뭐가 상호작용하면 이황화결합이라는 공유결합인가? 그러면 두 개의 뭐가 상호작용? 이황화결합이니까 황을 가지고 있는 기죠. 그래서 SH기 또는 황화수소기, 황화수소기 또는 설프하이드릴기, 황화수소기 또는 설프하이드릴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SH. 그러면 SH라고 하니까 SH 설프하이드릴기 이것은 이황화결합이라는 공유결합을 한다. 이황화결합이라는 말은 이런 모양으로 이황화결합이라는 공유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황화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뭐 해야 되는가? 버려야죠. 두 개가 요 SH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이름이 뭐가 되는가?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죠. 그럼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뭘 띄워버려야 되는가? 수소를 버려야 이황화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수소를 버린다는 소리는 뭐 돼야 되는가? 산화돼서 이황화결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화돼서 이황화결합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수소 SH기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황화 결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SH기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이황화 결합이라고 한다. 결합.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죠. 당연히 SH인데 이황화 결합하려면 수소를 덜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가? 산화돼야 되죠. 그래서 SH기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황화 결합이라고 한다. 시스테인 사이의 결합이죠. 시스테인. 황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고 했는가? 메사이온과 시스테인인데 메사이온은 SH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황. 시스테인은 SH, 설파이드 일기를 가지고 있는 황이죠. 그래서 이황화 결합은 공유결합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는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10번에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무슨 아미노산 사이의 이황화 결합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으면 그 가로 안에는 무슨 아미노산인가? 시스테인. 이황화 결합 SH 가지고 있는 시스테인.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시스테인 아미노산 사이의 이황화 결합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산화시켰으니까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환원시켜야 되겠죠. 환원시켜야 분리가 되죠. 결합할 때 산화시켰으니까 분리할 때는 수소를 붙여놔야 다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메르캅토 에탄올과 같은 물질로 환원제죠. 메르캅토 에탄올이 환원제인데 이것으로 환원시켜야 이것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황화 결합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환원해야 된다. 이황화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산화돼서 이황화 결합이 형성된다. 분리하려면 환원시켜야 된다. 라고 하고 다음 11번은 이중결합을 하는 작용기 많지만 우리 생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작용기 중에서 이중결합을 하는 작용기는 어떤 작용기가 있는가? 그러면 요거 이중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이중결합하고 있는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중결합하는 작용기 요게 무슨 기가 되는가? 그러면 요 이중결합하는 작용기 카본일기. 그래서 카본일기와 또 뭐 있는가? 요거 있죠. COOH. 그러면 COOH. 이건 무슨 기가 되는가? 카복식이. 그래서 카본일기 이중결합. 카복식이 이중결합. 또 하나 이중결합하는 게 뭐가 있는가? POO. 요게 이중결합인데 어디가 이중결합인가? 그러면 여기는 다른 거하고 공유결합하니까 8 2개. 이건 8 하나 있는 대신 하나 떼냈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여긴 8 2개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하는 작용기는 카본일기, 카복식이, 인산기 이것들이 대표적인 이중결합하는 작용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하나 대신 마이너스, 하나 대신 마이너스. 여기는 8 2개, 여기도 8 2개. 근데 이거는 다른 거랑 결합해 있어야 되겠죠. 뭐 아데노신 3인산 그러면 여기 다른 거 아데노신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결합하는 작용기는 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작용기가 된다라고 하고 12번은 포도당이 갖는 작용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 그렇죠. 포도당자가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바로 뭐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있죠. 요것도 가지고 있고 또 포도당이 탄소 쭉 있으니까 탄소 쭉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OH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OH가 붙어 있어야 되고 H, OH 이런 식으로 쭉 붙어 있겠죠. 그러면 무슨 기가 있는가? 수산기가 있죠. 그래서 무슨 기와 무슨 기가 있는가? 카본일기와 수산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카본일기와 수산기이며 뭐는 끝에 있는가? 그러면 끝에 있는 알도스 뭐가 알도스의 끝에 있는 건가? 그러면 우선 3탄당에 뭐 있어요? 3탄당에 글리세르알데하이드. 3탄당에 글리세르알데하이드가 뭐를 구성하는가? G3P라고 얘기하죠. 글리세르알데하이드 3인산 G3P. 거기 있는 글리세르알데하이드 3탄당. 5탄당에 뭐 있는가? 리보스. 리보스 하면 물론 따로 얘기 안 해도 디옥시리보스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스. 또 포도당, 갈락토스. 그래서 글리세르알데하이드, 리보스, 포도당, 갈락토스는 탄소골격 끝에 있는 알도스. 그래서 알도스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탄소골격 끝에 있는 알도스. 그래서 알도스당이고 그다음 케토스, 케톤으로 되어 있는 케토스는 뭐하고 뭐가 되는가? 그러면 5탄당의 리블로스.
리블로스는 안 반응해서 제일 먼저 RUBP가 리블로스 3인산, 리블로스 2인산, 그래서 RUBP가 되죠. 그래서 리블로스와 육탄당의 과당, 육탄당의 포당, 과당, 갈락토스 중에서 과당만 케톤당이죠. 그래서 리블로스와 케톤은 케톤당인 케토스다, 그 얘기를 하죠. 다음 아미노산이 갖는 작용기. 그러면 아미노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민, 카복식만 가지고 있으면 유기산,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이 갖는 작용기는 아미노기와 무슨 기를 가지고 있는가? 카복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다음 14번은 글리세롤이 갖는 작용기는 뭘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글리세롤은 3개가 있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글리세롤이죠. 그래서 글리세롤은 H 또는 HO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글리세롤 이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작용기 글리세롤이죠. 여기에 무슨 산이 걸려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여기에 지방산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산은 OH 이런 식으로 쭉 걸려 있는 거죠. 지방산 C 이런 식으로 HH 이렇게 걸려 있는 것 지방산. 그래서 지방산이 하나, 둘, 3개 있고 글리세롤, 그러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3개 붙어야 되죠. 그랬을 때 요 결합할 때 탈수 축합, 물 빠지면서 결합을 하죠. 그럼 H2O 빠지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요걸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에스터 결합을 한다. 그래서 에스터 결합 몇 번 하는가? 3번 해야 되죠. 그래서 글리세롤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OH,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COOH, 카복식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산, 유기산이잖아요. 지방산, 카복식이. 그래서 글리세롤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수산기 또는 하이드록식이 OH이며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카복식이 COOH이다. 그래서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COOH, 글리세롤이 가지고 있는 작용인 OH 사이에서 에스터 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번은 물은 극성이 있어서 뭘로 작용하는가? 극성이 있다는 소리는 여러 가지를 녹일 수 있다. 용매로 작용한다. 그럼 용매로 작용은 어떤 점이 좋은가? 그러면 영양소를 녹여서 흡수하고 이동하기 좋게 만들어준다, 그러죠. 그래서 물질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하고 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니까 끊는데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뭐가 커서 체온 유지. 그럼 체온 유지란 말은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비열이 크니까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하강하지 않죠. 날씨가 덥다 그래서 체온이 막 올라가고 그러진 않는 이유는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하고 뭐가 커서 땀 분비를 통해서 체온을 급격한 상승을 막는가? 그러면 기화열, 땀 분비니까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 기화열. 그래서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 기화열이 커서 땀 분비를 통해서 체온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다. 그래서 물은 이웃하는 물 분자와 몇 개의 수소 결합하는가? 그건 알죠? 4개. 4개의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탄수화물은 단당류와 단당류 사이에 탈수 반응에 의해서 형성된 공유결합인 무슨 결합인가? 지방은 에스터 결합, 탄수화물은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하고 있다. 글리코사이드 결합. 녹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전분 또는 무슨 저장양분이라고 하는가? 식물의 저장양분. 녹말, 전분, 식물의 저장양분. 그래서 무슨 포당 일사라고 하는가? 그러면 탄수화물의 다당류에 뭐 있는가? 그러면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즈. 그러니까 항상 순서대로 외워두면 더 하기가 편하죠. 셀룰로즈, 섬유소, 그 다음에 키틴. 이게 있을 때 요 두 가지는 무슨 포당이 결합한 건가? 알파 포당의 일사결합. 요 두 가지는 베타 포당의 일사결합. 어차피 결합하는 건 일사는 똑같아요. 결합할 때 알파건, 베타건 포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나가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일사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결합은 알파나 베타 똑같아요. 근데 알파가 일사결합하면 요거 두 가지고 베타가 일사결합하면 요거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결합 무조건 결합은 일사결합으로 포당의 결합, 일사결합.
그래서 알파포당 일사결합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녹말의 두 가지 형태는 격가지가 없는 거하고 격가지가 있는 게 있다. 격가지가 없는 걸 아밀로스, 격가지가 있는 것은 아밀로펙틴인데 격가지는 무슨 결합하는가? 1, 6결합을 하죠. 6번과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6번과 1번이 결합을 하죠. 그래서 1, 6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녹말은 알파포당의 1,4결합인데 격가지는 알파 1, 6결합이다. 어차피 알파포당이니까 알파 1, 6이에요. 알파는 다 알파예요. 그러니까 녹말은 다 알파. 녹말하고 글리코제는 격가지까지 다 알파예요. 알파포당. 그래서 1, 6 연결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19번에 글리코젠은 누구의 저장 녹말 양분인가? 동물성 저장 녹말 양분. 동물성 저장 양분인 글리코젠은 알파포당이 알파 1,4는 똑같으죠. 알파 1,4. 근데 격가지도 똑같으죠. 알파 1, 6. 그런데 차이점은 뭐가 되는가 하면 얘는 이거보다는 격가지가 더 많은 격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차이점이죠. 그래서 아밀로펙틴보다 더 많은 격가지를 가지고 있다. 아밀로펙틴, 그렇죠? 펙틴은 뭐의 주성분인가? 펙틴이 세포벽의 중층이 펙틴, 1차 벽이 셀룰로스, 2차 벽에 리그닌이 침착되면 목질화, 슈베린은 코르화, 큐틴은 각질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펙틴이 바로 펙틴이란 점성을 가지고 있는 이웃하는 세포하고 점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벽의 중층의 성분 펙틴이잖아요. 그래서 아밀로펙틴이죠. 네, 그래서 글리코젠은 알파포당 1,4결합, 격가지 알파 1, 6이다. 네, 20번 섬유소 셀룰로스도 세포벽의 성분, 세포벽의 1차막이죠. 그래서 1차벽 세포벽의 성분으로 베타포당 베타 무슨 결합인가? 1,4 베타 1,4인데 셀룰로스는 곁가지가 아니고 요 글리코젠과 이것들은 다 곁가지인데 셀룰로스는 이렇게 쭉 결합되어 있는 얘하고 각자 사슬이죠. 가지가 친 게 아니라 따로따로. 그럼 따로따로의 결합은 무슨 결합을 하면서 강화가 돼서 셀룰 섬유소가 단단하게 묶여 있는가 그러면 수소 결합을 하죠. 그래서 수소 결합한다. 무슨 수소 결합인가? 3,6 수소 결합. 3번과 6번 사이에서 수소 결합. 그래서 셀룰로스는 세포의 주요 성분으로 베타포당 1,4 연결 한 줄로 이어져서 만드는데 한 줄이에요. 근데 사슬이 나란히 늘어서는데 가지가 쳐진 게 아니라 사슬이 나란히 늘어서는데 사슬과 사슬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아니고 무슨 결합인가? 수소결합. 이런 것들은 다 공유결합이에요. 알파 1,4결합 뭐 다 공유결합인데 이건 다 공유결합인데 셀룰로스만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소결합. 그래서 섬유소는 3,6 수소결합이 생기면서 강화된 별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21번은 베타포당 1,4로 연결되며 여기에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가 붙어 있는 것, 이게 뭐가 되는가? 키틴. 그래서 키틴은 베타포당에 1,4로 연결되고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가 붙어 있으며 절지동물의 외골격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키틴은 누구의 세포벽을 형성하는가? 균류의 세포벽 키틴. 균류의 세포벽 균류의 구성한다. 근데 참고로 여기에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라고 했는데 몇 번 탄소에 붙어 있는가? 네, 2번 탄소의 OH 대신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 2번 탄소의 OH 대신에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 그것까지도 알아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번 탄소의 OH 대신, 즉 2번 탄소의 OH가 떨어져 나오고 거기에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가 붙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2번 탄소의 OH 대신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가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22번은 중성지방은 트라이글리세롤. 중성지방은 다른 말로 트라이글리세롤 또는 트라이글리세리드 다 같은 말이죠. 중성지방 이꼴 트라이글리세롤.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 있어서 트라이 또는 트라이글리세리드. 그래서 트라이아실글리세롤이나 트라이글리세리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중성지방은 트라이아실글리세롤이나 또는 트라이글리세리드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산 몇 개가 되는가? 3개. 글리세롤 1개가 무슨 결합한 건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에스터 결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터 결합. 그럼 23번은 2개의 지방산이 글리세롤에 결합하고 있고 1개의 지방산 대신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인산기 음전하를 띠고 있다. O-죠. 질소 화물인 콜린이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인지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인지질은 지방산 3개인데 1개가 뭘로 대치됐는가 그러면 인산으로 대치된 것.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죠. 이게 콜린, 여기가 인산, 여기가 글리세롤, 세롤이고 여기가 지방산 2개죠. 지방산. 그래서 지방산 1개 대신에 인산과 콜린이 결합한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콜린이 뭐의 콜린인가 하면 아세틸 콜린 할 때 콜린이죠. 그래서 무슨 지질이라고 하는가? 요 콜린은 복합지질이다. 그래서 아세틸 콜린은 단백질이 아니라 복합지질인 콜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합지질인 콜린과 인산과 글리세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요 부분이 머리 부분이고 요 부분은 꼬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무슨 성이 되는가? 친수성. 꼬리 부분은 무슨 성이 되는가? 소수성. 원래 글리세롤이 이런 얘네들이 없을 때는 다 지용성인데 얘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지용성도 되고 수용성도 되고. 그래서 얘랑 붙어 있을 때는 인산기가 붙어 있을 때는 여기가 전부 다 무슨 성이 되는가? 수용성. 머리 부분 수용성, 여기는 소수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콜린이 결합되어 있다. 24번은 지방산과 알코올이 결합된 지질로 지방보다 소수성이 더 강해서 사과나 배에 피막을 형성하는 것, 곤충은 건조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왁스층. 그래서 사과 같은 것 물방울이 똑 떨어졌을 때 똘똘똘 물방울이 굴러갈 수 있는 건 맨질맨질한 뭐 때문인가? 왁스 때문이다. 그래서 왁스. 이런 것들은 다 열린 선형구조죠. 선형구조인데 지질 중에서 고리형 구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되는가? 스테로이드. 그래서 세각 스테로이드 25번에 스테로이드는 3651 이렇게 요리되라고 그랬죠. 3개의 육각형 고리와 하나의 오각형 고리 하나. 그래서 3개의 육각형 고리, 오각형 고리 하나로 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뭐의 성분인가 하면 콜레스테롤의 성분. 또 뭐의 성분이 되는가? 성호르몬과 부신 거칠 호르몬의 성분. 그래서 성호르몬, 부신 거칠 호르몬,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는가? 스테로이드, 성호르몬, 부신 거칠 호르몬, 스테로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26번엔 아미노산의 종류.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 비극성, 비전하, 비극성. 그럼 비전하, 비극성은 소수성. 이것만 비극성이니까 소수성이에요. 극성은 다 친수성이에요. 극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극성이 있다. 친수성이잖아요. 그래서 비전하, 비극성 요거는 따로 외울 거 없고 그 밑에 있는 2번에 비전하, 극성을 가진 아미노산 친수성이죠. 그래서 OH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는가? 세트타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그래서 세트타, OH. 그래서 비전하, 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뭐인가? OH 가지고 있는 거. 요게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그래서 세트타 OH. SH 가지고 있는 건 유명하니까 알죠. 뭐가 SH가 되는가? 그러면 SH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시스테인. 또 비전하 극성의 OH, SH 또 하나 뭐 있는가? NH2. 여기 전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전하. 그래서 NH2는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NH2는 산성 아미노산의 앞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산성 아미노산이 뭐가 산성 아미노산인가? 산성 아미노산은 산성으로 된 아미노산은 뭐하고 뭐가 있는가? 산자 들어가는 거. 아스파트산 또 하나 뭐예요? 루탐산. 이죠. 그러면 요거의 앞자하고 똑같은 게 바로 요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면 뭐예요? 아스파라진. 진이고 또 하면 뭔가? 글루타민. 그래서 요게 NH2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NH2는 아스파라진, 글루타민. 이렇게 해서 아스파라진, 요거는 세트타 이렇게 알아두고, 요거는 아스파라진, 글루타민. 이렇게 해서 글루탐산인, 요 앞자만 똑같으지 뒷자는 다르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비전하 극성이고, 그다음에 전하 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전하 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전하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전하예요? 저 산성이니까 뭘 띄워준 건가? 수소이온을 띄워줬으니까 저쪽이 산성됐잖아요. 그럼 자기는 무슨 전하가 되는가? 음전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성인 건 음전하, 산성인 건 음전하가 되는 거고. 근데 염기성 같으면 저기서 수소를 걷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무슨 전하인가? 양전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했는가? 아히라 그랬죠? 아히라. 그래서 아르지닌, 히스티딘, 라이신. 요즘에 아미노산이 계속 출제가 되니까 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하, 산성, 염기성, 아히라. 아히가 어떤 거에 포함되는 게 아히라고 했는가?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이 어른들은 8가지인데 어린이는 2가지가 더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필수 어른들 8가지 플러스 아히잖아요. 그래서 아히라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을 산성, 염기성, 아미노산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27번에는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하면 이것도 페트탄데 그 뒤에가 다르죠. 페닐알라닌, 트리토판, 벤젠고리는 이것도 요건 세트탄데 요건 페트타.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이건 똑같죠. 타이로신. 그래서 요거는 페트타, 요 3가지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벤젠고리. 그래서 요 OH는 세트타고 벤젠고리는 페트타인데 요것만 요 뒤에가 다르죠. 트립토판. 그래서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암기를 해두면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벤젠고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다졸고리는 뭐라 그랬어요? 히스타민. 그렇죠. 히스타민은 이미다졸고리라 그랬죠. 질소를 함유한. 그래서 그 밑에 하나만 더 같이 알아두세요. 내가 그걸 빼놨네. 이미다졸고리를 갖는 아미노산 하면 이미다졸고리를 갖는 아미노산, 그건 질소를 포함한 오각형 고리죠. 이미다졸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히스티딘, 이미다졸고리. 28번은 단백질. 단백질의 2차 구조. 단백질의 1차 구조는 그냥 무슨 결합을 한 게 1차 구조인가? 아미노산이 쫙 펩타이드 결합한 게 1차 구조고, 단백질의 2차 구조. 2차 구조는 폴리펩티드를 따라서 NH기의 수소와 이웃하는 폴리펩타이드의 CO에 있는 산소 사이에 무슨 결합인가? 수소결합. 그래서 2차 구조의 대표적인 게 수소결합. 수소결합인데 알기끼리의 수소결합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문제 풀이할 때 여러 번 했죠. 알기끼리의 수소결합이 격가지 사이의 수소결합이 아니라 NH와 CO 사이의 수소결합. 3차 구조가 29번의 3차 구조는 비극성 격가지를 갖는 아미노산이 물과의 접촉을 피해서 서로 피해가는 현상. 물 피하니까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소수성 상호작용. 물 피해서 가는 소수성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끌리죠. 그래서 비극성 아미노산 격가지가 서로 인접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끌리는 약한 힘, 무슨 힘인가? 반데르발스 인력. 반데르발스 인력이 격가지를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인력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극성 격가지니까 무슨 결합하는가? 수소결합. 극성 격가지 사이에 수소결합. 또 양전하, 음전할 띈 격가지. 양전하, 음전할 띈 격가지. 이런 격가지죠. 양전하와 음전할 띄는 격가지 사이에. 그럼 양전하와 음전할 띄는 격가지 사이에는 당연히 양전하, 음전하니까 이온 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양전하 격가지를 띄는 아미노산 사이에는 무슨 결합인가? 이온 결합을 한다. 그리고 이황화물다리에서 공유결합이, 이황화물다리라는 공유결합에서 더욱 보강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3차 구조는 여러 가지 결합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공유결합을 하는 건 몇 차 구조도 공유결합할 수 있는가? 1차 구조도 공유결합에 의해서 단백질의 접힘과 변형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공유결합할 때 1차 구조 어떤 게 있었는가 그러면 인슐린은 처음엔 70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쭉 1차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인슐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인슐린 자체의 작용은 못하죠. 근데 이게 잘리고 몇 개 아미노산이 제거되고 변형되고 하면서 요게 이렇게 돼서 두 개가 무슨 결합하는가? 이황화 결합을 하면서 인슐린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황화 결합은 인슐린이라는 1차 구조에도 형성되거든요. 잘리면서 접힌 변형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구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접힌과 변형이 일어나면서 1차 구조 인슐린에도 이황화 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반드시 3차 구조에서만 이황화 결합 아니에요. 이황화 결합은 시스테인 아미노산끼리만 있으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황화 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황화 결합은 꼭 3차 구조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슐린도 이황화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차 구조, 2차 구조의 단백질 몇 가지는 외워둬야 되죠. 30번에 보니까 혈당량 감소 호르몬 뭐가 되는가? 인슐린 대표적인 1차 구조. 그래서 혈당량 감소 호르몬 인슐린 1차 구조고, 그다음에 사람의 모발이나 손톱을 구성하는 단백질 대표적인 케라틴은 2차 구조에 두 가지가 있죠. 알파나선과 베타 병풍 구조인데 케라틴은 알파나선 구조고, 명주실의 주성분 피브로인은 베타 병풍 구조의 2차 구조고, 그다음 근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 뭐가 되는가? 미오그로빈은 3차 구조. 미오그로빈은 3차 구조. 또 삼중 나선으로 꼬여 있으며 인체의 40%를 차지하는 삼중 나선으로 꼬여 있다는 말은 막대기 모양으로 꼬인 단백질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헤모글로빈은 둥근 구형이 몇 가지 있어요. 헤모글로빈은 둥근 구형이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되어 있죠. 알파 구조 2개, 베타 구조 2개, 4개인데 콜라겐은 막대 모양으로 꼬인 게 몇 개가 있는가? 3개의 폴리펩타이드가 결합한 게 바로 콜라겐이죠. 그래서 콜라겐은 그래서 삼중나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가 3중, 그래서 3개. 삼중나선이란 말은 3개의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3개의 폴리펩타이드가 꼬여 있으며 인체의 40%를 차지하는 콜라겐. 그리고 4개의 구형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그래서 콜라겐과 헤모글로빈은 몇 차 구조인가? 4차 구조. 재작년도 경기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콜라겐을 3차 구조로 해서 그게 틀린 걸로 해서 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콜라겐, 헤모글로빈 4차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31번에 헥산의 구성단인 뉴클레오타이드이며 헥산의 구성단이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당,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뉴클레오는 당과 인산, 염기와 당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하는가? 공유 결합을 한다. 그래서 염기 1번 탄소의 염기, 5번 탄소의 인산. 그래서 요 염기와 당 사이에, 당과 인산 사이에는 무슨 결합하는가? 공유 결합을 한다. 그럼 요 공유 결합 이름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는가? 인산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인산이니까 포스포. 몇 개 띄어내면서 결합하는가? 2개의 P로 인산이 떨어져 가면서 결합하니까 2개 D 또는 다이. 포스포 다이 에스터 결합을 하죠. 그래서 당과 인산 사이에는 포스포 다이 에스터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염기와 당 사이엔 무슨 결합하는가? 염기와 당 사이에는 당 결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당의 결합, 탄수화물의 결합 뭐예요?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건 둘 다 공유 결합인데 요 염기와 인산 사이에는 당과 인산 사이에는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 당과 염기 사이에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란 공유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럼 염기와 염기 사이는 무슨 결합이에요? 그렇죠. 그건 내가 안 써놔도 되죠. 염기와 염기 사이는 그 유명한 수소 결합. 아데닌과 티민의 경우는 몇 중 수소 결합인가? 2중 수소 결합.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중 수소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염기와 염기 사이는 수소 결합이고 나머지는 다 공유 결합을 한다. 그래서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 또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에는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있네요.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인가? 수소 결합. 아데닌과 티민은 2중 수소 결합,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중 수소 결합. 그럼 32번에 원자의 결합체로 두 가지 이상의 같거나 다른 원소를 가진 것.
두 가지 이상의 같거나 다른 원소를 갖는 걸 우린 뭐라고 하는가? 분자. 같거나 그러면 같거나 같으면 분자. 분자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같거나 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는가? 대표적인 게 바로 H2 또는 O2 이런 것들이죠. 또는 다른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는가? H2O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자라고 한다. 그래서 서로 같거나 다른 H2나 O2, 다른 H2O, 다른. 그런데 33번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소가 서로 다른이에요. 다른 원소가 고정된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화합물. 서로 다른 원소,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도 할 수 있는가? 화합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분자라고는 하지만 화합물은 아니죠. 화합물은 반드시 다른이 돼야 되니까 서로 다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분자만 되지 화합물은 아니다. 요거는 분자도 되고 화합물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원소가 고정된 비율로 된 것을 화합물이라고 하며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CH를 포함하고 있으면 무슨 화합물이라고 하는가? 유기물 또는 유기화합물. 우리 흔히 쓰는 유기물 또는 유기화합물이라고 하고 탄소가 서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물인가? 무기물 또는 무기화합물. 무기물 또는 무기화합물이라고 한다. 또 결합 상태에 따라서 이온 결합을 하고 있으면 무슨 화합물이라고 하는가? 이온화합물. 대표적인 게 NaCl. 이온화합물 대표적인 게 NaCl. 공유결합 형식을 하고 있는 것은 분자화합물. 분자화합물의 대표적인 건 뭐가 되는가? H2O. 뭐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써놓으면 분자화합물. 뭐 포도당 같은 거 이거 다 분자화합물이죠. 다음 34번은 홍역 소화마비. 우리가 외울 때 이거 홍소인간 애구애유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홍소인간 애구애유. 간은 간염인데 비형간염 제외하고 홍소인간 애구애유. 그래서 홍역 소화마비 인플루엔자 간염 B형은 제외하고 에이즈 구제역 에볼라하고 유행성 이하선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바이러스가 되는가? RNA 바이러스인데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모두 RNA 바이러스가 있는가? 그렇죠. TMV 담배의 모자이크성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TMV도 RNA 바이러스. 여기는 사람한테 옮기는 바이러스만 써놓은 건데 TMV는 식물한테 옮기는 바이러스. TMV RNA 바이러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5번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기능하고 첫 번째 세포질에서 기능을 하거나 두 번째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그럼 세포질에서 기능을 하는 건 해당 과정의 효소고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리보솜 만드는 거 또 많아요.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RNA 중합에서도 핵공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DNA 중합에서도 핵공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RNA 중합에서나 DNA 중합에서 효소의 정보는 단백질이니까 다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만들거든요. 그럼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DNA 중합에서 RNA 중합에서 전부 다 만들면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야 전사하고 복제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리보솜 만드는 것, 단백질 또는 DNA 중합효소 또는 RNA 중합효소는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건 내막계가 아니죠. 내막계가 아니다. 또 세포골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리보솜인가? 자유리보솜. 그래서 35번은 자유리보솜. 그다음 36번은 이제 부착 리보솜이겠죠. 35번이 자유니까. 그래서 36번 부착 리보솜에서 만드는 단백질 하면 제일 첫 번째 일반적으로 막에 삽입되거나 그게 내막계죠. 막에 삽입되거나 내막계. 그래서 막에 삽입되거나 내막계 단백질이죠. 근데 리소솜과 같은 소유관에 포함되거나 두 번째 리소솜과 같은 소유관에 포함되거나 세 번째는 밖으로 나갈 거. 밖으로 나가는 거 효소나 호르몬.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부착 리보솜. 여러분 해서 거기 외워졌죠? 37번은 맥근면 소포체. 맥근면 소포체가 하는 일은 대표적인 것 지질합성. 또 뭐 저장인가? 칼슘 저장. 또 간에서는 무슨 물질 제거하는가? 독성 물질 제거. 추가로 한다면 소장의 융털 돌기에서는 뭐해요? 지방의 제합성. 소장의 융털 돌기에서 지방의 제합성. 우리가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그리세리드로 된 것을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돼서 융탈의 암주간으로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재합성. 그리고 하나 더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 대사는 육탄당 인산 가수분해 효소. 육탄당 인산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한다. 육탄당 인산 가수분해 효소 함유.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 가로쳐 놓고 육탄당 인산 가수분해 효소 함유. 육탄당 인산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 육인산을 포도당과 인산으로 분해하죠. 육탄당 인산 가수분해 효소가 있으니까 포도당 인산을 포도당 육인산을 포도당과 인산으로 분해해서 포도당 육인산을 포도당과 인산으로 분해해서 요 포도당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죠. 이런 일을 매끈면소포체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고, 거친면 소포체는 물론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소포체니까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의 이동 통로도 되고 또 단백질에 뭐가 일어나는가? 변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3차원으로 접히게 만든다. 누가 접히게 해요? 샤페로닌. 그래서 접히게 만들어서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키고 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첨가해서 당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O. 이건 OX예요. O. 동그라미. 39번은 골지체에선 추가적인 단백질의 변형. 이게 바로 아미노산 제거 또는 작용기 첨가. 아미노산 제거, 작용기 첨가.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제일 첫 번째는 모든 단백질의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있는가? 게시아미노산 메사요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 없으면 그걸 뭐 해줘야 되는가? 띄어버려야 되죠. 그런 아미노산을 제거하는 일, 누가 하는가? 골지체에서 하는 일. 뭐 소포체도 일어나요. 그래서 골지체에서 소포체나 골지체는 추가적인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며 또 단당의 일부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치환하고 또 다양한 탄수화물을 만든다. 대표적인 다당류 팩틴 같은 걸 만들기도 한다. 맞죠? 동그라미. 그런데 하나 더 추가로 하면 뭐를 조절한다. 지금 요 위에 있는 골지체에선 추가적인 단백질 변형이라고 많은 단당의 일부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치환하고 이거는 소포체에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지체에서만 일하는 건 단백질의 이동을 조절. 이런 말 나오면 골지체만 답이 돼요. 단백질의 이동을 조절하면 골지체만 답이 된다. 리소솜으로 이동시킬지 분비소포로 보내야 될지를 조절해야 되죠. 만약에 가수분해 효소 같으면 리소솜으로 이동시켜야 되죠. 그리고 호르몬이나 또는 효소 같으면 분비소낭으로 보내야 되죠. 그런 이동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은 거치면 소포체에서 생성된 산물을 담고 있는 수송소낭에서 골지체 무슨 면으로 이동되는가? 제일 먼저 이동되는 게 골지체의 제일 앞부분 골지체의 이제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무슨 소낭인가? 이거는 수송소낭. 수송소낭은 골지체의 무슨 면으로 가는가? 그렇죠. 형성면 또는 같은 쪽에 있으니까 무슨 면이라고 하는가? 시스면을 통해서 이거는 뭐가 되는가? 시스터나를 통해서 이동이 돼서 이제 나가는 면은 무슨 면이라고 하는가? 성숙면 또는 반대쪽. 여기하고 반대쪽이니까 트랜스면. 면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것. 어디로 갈 건가? 밖으로 분비될 거죠. 분비될 거니까 무슨 분비되는 소낭이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이동이 된다.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에서 담고 산물을 담고 있는 건 수송소낭에서 골지체 무슨 면으로 이동되는가? 형성면 이꼴 시스면. 형성면 이꼴 시스면으로 이동. 그래서 소낭을 출하해서 시스터나에서 형성돼서 다음 시스터나까지 더해진다. 그런 다음에 무슨 면으로 이동되는가? 성숙면. 다른 말로 트랜스면으로 이동된 단백질은 골지체를 떠나게 될 때까지 골지체에서 계속적인 뭐가 일어나는가?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다음 41번에 골지체는 시스터나는 소포체의 시스터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X. 소포체는 시스터가 연결되어 있지만 골지체의 시스터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죠. 다음 42번에 무슨 병은 리소솜에 존재하는 하나의 가수분해 요소가 없는 것으로 지질분해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뇌세포가 지질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질이 뇌세포에 축적되면 경련하면 무슨 병인가? 리소솜 관련 질병, 테이삭스병이죠.
각질기삭수병. 43번에 중심액포. 중심액포는 뭐를 존재하는가? 중심액포도 식물에서는 리소좀이 없다고 요즘에 식물은 리소좀이 없다 하면 누가 리소좀 역할을 하는가? 중심액포. 그래서 중심액포는 리소좀과 같이 가수분해 효소들이 존재하며 유기산 당분, 저장 단백질 같은 유기화합물이나 칼륨이나 염소 같은 무기이온 저장, 유기화합물, 무기이온 저장. 그래서 중심액포에서 첫 번째 가수분해 효소 존재, 두 번째 유기화합물이나 무기이온 저장, 세 번째 꽃 색깔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함유, 그 다음 네 번째 물을 흡수해서 커짐으로 해서 뭐에 중요한 역할을 한가?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다섯 번째 수분의 함량을 조절해서 수분이 많으면 물을 먹어서 액포가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합을 조절해 준가? 삼투압을 조절해 준다. 삼투압 조절, 이런 일을 한다. 또 어떤 것도 가지고 있는가? 독성 물질도 가지고 있어서 독성 물질을 함유해서 포식자로부터 잘 먹히지 않도록 또 하는 게 바로 중심액포. 44번에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뭘로 접혀진 내막인가? 그렇죠. 접힌 구조를 크리스타. 엽록체는 접힌 구조 아니죠. 엽록체는 접힌 구조 아니지만 막 구조가 하나 더 있죠. 엽록체는 외막, 내막하고 틸라코이드막이라는 세 개의 막 구조로 되어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막 구조인데 안에 크리스타. 45번은 뭐는 알코올이나 다른 해로운 물질을 분해해서 독성을 제거하고 부산물로 나온 독성 물질인 과산수를 분해해서 카탈레이즈를 가지고 있다. 뭐가 되는가? 퍽시종. 46번은 씨앗에 있는 지방 조직에서 발견돼서 식물이 지방산을 당으로 만들어주는 것. 뭐가 되는가? 글리옥시좀이 되죠. 이 두 가지를 무슨 체라고 얘기하는가? 미소체라고 얘기하죠. 미소체. 그래서 이제 세포 내 소유관 했고 조금 쉬었다가 마이크로미터 측정하고 쭉 다음 47번부터 해나갑시다.